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드디어 2024년 한국 페어의 포문을 여는 화랑미술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VIP 요요. 날인데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VIP 티켓이 한 장이 있으면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1인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도 한 명 지인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갤러리를 골라서 찍으려다가 그냥 토탈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그냥 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최근의 이슈들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트페어를 방문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되게 행복한 고민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너무너무 아트페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화랑미술제, 그 다음 주에 부산에서 하는 바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트 오에오, 그죠? 그 다음에는 아트 부산까지 5월 중순까지 전체적으로 아트페어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잠깐 말을 끊고, 저는 이번 화랑미술제에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배 작가님의 판화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15개의 에디션으로 100호 가까이 나와 있는데요. 이배 작가님의 원화는 솔직히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요. VIP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렇게 판화라도 한 점 구해볼까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하나에 $10,000 정도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때는 작품이 홀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데 오게 되면은 럭키한 작품을 구매할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트페어를 방문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런 페어 같은 걸 나오게 되면은 리스트로 작품을 미리미리 다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현장에 또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갤러리마다 현장에서 판매를 진행하는 작품들이 몇 작품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갤러리 같은 경우는 아트스페이스, 제가 자주 방문하는 갤러리인데 저기 비비조 작가님의 작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갤러리 조선이죠. 갤러리 신라입니다. 갤러리 신라에도 서승은 작가님을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또 작품을 둘러봤고요. 이번에는 VIP 날인데 원래 VIP 날 정도 되면은 요 정도로 한산하진 않거든요. 바글바글바글 할 정도는 아닌데 요 정도로 한산하진 않는데 오늘은 솔직히 좀 많이 한산하더라고요. 이제 한창 호황일 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이렇게 화랑미술제가 있으면은 전날부터 가서 줄을 서 있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보통 아트페어에 갔을 때 이게 호황이냐 아니냐로 딱 판가름하는 작품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고지영 작가님. 고지영 작가님 같은 경우도 워낙 인기가 많아서 첫날에 가서 되도록이면은 첫날 다 판매되는 그러한 작가님이신데 작품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우갤러리 한중성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요 안쪽과 그리고 또 바깥쪽도 같이 걸려 있었는데 무갤러리에서는 마유카라고 하는 일본 작가님의 작품도 핸들링 하는데 아, 못 구한다고 봐야죠. 비컬 분도 기다리신 지 거의 한 3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유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갤러리가보다 지금 옥션가가 2배 이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리는 그러한 작품이 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아트페어를 방문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약간 신선하면서도 걱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인기 있던 작가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어요. 김슬기, 진영, 콰야 뭐 등등등 이런 호황 시기 때 인기가 많았던 작가님들이 이번에 거의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간 컬렉터 분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내린 뭐 결론이란 거는 뭐냐면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미술 시장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알게 되실 건데 작가님들의 작품가가 이미 너무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컬렉터 분들이 구매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작품 가격을 또 내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 신진 작가님들이 이번에 눈에 띄게 많이 생겼다라고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313 갤러리의 우국원 작가님이죠. 지금 호황에서 이제 불황으로 좀 넘어오면서 이제 불황도 좀 시기가 좀 됐죠, 이제. 그러면서 살아남은 작가가 몇 명 없습니다. 세컨더리 시장에서 우국원 작가님, 이배 작가님, 김선우 작가님, 뭐 요 정도? 요 정도가 이제 핫하게 이제 거래가 되고 다른 분들은 거의 갤러리가 정도로 이제 구매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국원 작가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탕갤러리 그리고 313 갤러리에서 핸들을 하는데 우국원 작가님도 이번에 홍콩 아트바젤에 나온 큰 작품 하나가 $110,000였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가 세컨더리 옥션으로 나오면은 거의 2억 중후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원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 작품이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요 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신진 작가님 같았는데 뭔가 이런 털의 디테일함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러한 작품이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아트페어에서 보지 못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이영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판매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 외에도 신진 작가님들 작품을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창 2년 전에 이제 제가 컬렉팅에 빠져가지고 작품을 구매했을 때는 정말 줄 서서 사야 했던 작가님들이 지금은 갤러리가 이하로 판매를 하려고 해도 판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께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거면 사실 주식이랑 부동산, 요즘 코인도 좋잖아요. 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지 미술 작품으로 온전히 투자로 다가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비상장한 주식을 사서 상장을 기대하고 상장을 한 다음에 그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서 주가가 계속 성장하는 것까지 바라보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컬렉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미술 시장은 하방이 없습니다. 갤러리가 이하로 여러분들이 내놔도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미술거래 플랫폼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요즘은 솔직히 다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싸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술 컬렉팅을 하고 미술 컬렉팅에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소장을 할 수 있는 작품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단기 싸움이 아니라 장기 싸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는 투자만 바라보고 샀던 작품들은 요즘 이렇게 바라보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뭐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장의 의미를 훨씬 더 두고 샀던 작품 같은 경우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봐도 기분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온전히 투자로 샀던 작품은 솔직히 보면은 뭔가 마음이 쓰려요. 근데 이 또한 저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작품 투자적인 느낌도 있지만 제가 소장하고 싶은 작품들 위주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투자를 하고 소장을 하고 싶어하는 작품들은 약간 대중성이 있는 작품들을 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내 취향으로만 맞춰서 작품을 사게 되면은 나중에 내놨을 때 또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100% 소장도 하면 안 되고 온전히 100% 투자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갤러리 SP에도 이제 여기 이재현 작가님이 나왔는데 저희 컬렉터방에 계신 분이 저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 작가님도 최근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런 갤러리, 요런 작품들이 이제 제가 신인 느낌으로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열기가 예전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거의 한 6시쯤? 그러니까 뭐냐면 VIP 입장 시간이 3시거든요. 3시면은 평일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못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6시부터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그 시간대에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확실히 컬렉터들은 이렇게 많이 좀 식은 상태인데 그래도 만약 내일이랑 내일 모레 한번 가보세요. 또 바글바글할 겁니다. 아트바젤 같은 경우도 제가 홍콩 아트바젤을 다녀왔지만 VIP 날 그리고 VIP 다음 날까지도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10,000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에 또 홍콩 아트바젤을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컬렉터보다 이제 일반 대중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 작품 잠깐 볼까요? 윤희동 작가님. 많은 분들이 또 찾는 작가님이에요. 윤희동 작가님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러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모래에서 돌이 움직이는 형태로 이렇게 작품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돌 밑에 뭐 다이아몬드랑 모래가 떨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윤희동 작가님은 신진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신인 작가들은 변화를 훨씬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라고 해서 작품을 되게 좋아서 샀는데 갑자기 다음 연도에 보면 작품이 B로 돼 있어요. A는 구작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해요. 아, 구작이니까 이제 유니크해져가지고 내가 작품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No!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작도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 같은 경우? 이유원 작가님 같은 경우. 이유원 작가님의 그러한 역사,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조응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들. 그래서 역사가 반영돼서 작품 가격이 구작도 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옥션만 잠깐 바라보세요. 문영태 작가라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문영태 작가님의 구작은 유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중성으로 알고 계시는 김선우 작가님 있죠? 김선우 작가님 같은 경우도 구작은 뭐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독수리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50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신규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옥션에서 50호면 3,5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구작 50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1,000만 원으로도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인 작가님들 작품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작가님의 도상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여지가 있으면은 그 또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트페어 이야기보다 좀 주저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선 여기 같은 경우도 갤러리 나우 고상우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푸바오가 갔죠. 그 마음을 담아 좀 잠깐 작품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국내에서 하는 아트페어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아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잠깐 또 인사해 주셨잖아요, 그죠? 지나가다 보면은 아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컬렉팅을 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그냥 작품을 컬렉팅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커뮤니티도 가져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갤러리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같이 아트 컬렉팅을 하는 이런 취미가 공통되어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컬렉팅을 한다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못 믿으실 수 있겠지만 제 성향이 약간 내성적이고 약간 아이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오프라인 공간에서 저한테 막 인사를 주시면은 제가 되게 당황하고 쭈삣쭈삣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반가워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인사를 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랑미술제 같은 경우는 A홀이 아니라 C홀, D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거 못 찾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3층에 올라가면은 C홀과 D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오시게 되면은 안쪽에 커피 같은 것도 팔아요. 돌아다니게 되면은 여기가 솔직히 공기가 좋진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물 같은 것도 좀 마시면서 편하게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갤러리를 아마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할 것 같은데 학고제 갤러리죠, 여러분들. 삼청동에 있는 학고제 갤러리인데 저기 학고제 갤러리가 정말 좋은 작가님이 많아요. 정영주 작가님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또 관심 가지고 있는 박광수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드로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 작가님은 최근에 제가 개인전을 보고 또 한 번 반해가지고 이렇게 또 작품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원화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드로잉 요거 한 점을 하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박광수 작가님은 홍콩 아트바젤에도 나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작가님이고 여러분들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